그 여기 해녀 협회, 제주 해녀 협회는 어떤 일들을 하는 곳입니까? 그 제주도 해녀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대신 하고, 또 이제 뭐 행사 있을 때 돌아보고, 그냥 그 대행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뭐 축제 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그 선두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일본이나 외국 이제 그 현지에 있는 해녀들하고 교류, 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해녀들하고 교류, 그래서 이제 제주 해녀를 널리 알리는 목적의 협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 해녀협회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기 전에 이게 결성이 된 거지? 유네스코 등재되고 돌아오면서 그 제주도에는 그때 당시에 여자 어촌계장님이 한 18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생각에 그분들하고 이제 한 친목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 왔다 갔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버릴 순 없다. 뭐 도에서는 분명 무슨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생각하고 이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갔다 와서 이제 여성 어촌계장님들 모이라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친목단체가 아니라 이제 협회라는 이제 이런 단체가 이제 떠올라 가지고 이제 해서 저 혼자 힘으로는 그 큰 짐을 감당하기가 좀 버겁더라고요. 해서 당시에 제가 어촌계장이었기 때문에 그 어촌계에서 저 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도청 이제 그 과장님들 이제 머리를 빌어가지고 이제 정관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협회가 탄생되고 그 발기하고 총회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오는 거에 초대회장으로 해. 그 유네스코는 이런 그 제주 해녀 문화라면 그것을 이끌어갈 만한 단체가 필요하잖아. 예. 그런데 그것은 해녀분들이 하는 게 맞는 거. 그죠. 그 제가 생각에는 제 현장에 본인이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실감하는 게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어쨌든 뭐 그 돈이나 이런 걸로는 크게 나라의 이득은 안 되어도 어쨌든 그 자기 나라의 자산이거든 맞습니까? 아주 그 문화적으로 해서 그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유네스코에서 제외된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살아있는 문화고 해서 또 언젠가는 사라질 위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 협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양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력, 저희가 직접 그 협회가 직접 교육시키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데 이제 앞장서는 그런 거에 해서 또 해녀 회장님은 이 협회 회장님 하기 전에부터 해녀 양성에 관심. 예, 그래서 제가 그 어촌계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그 해녀학교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한스풀 해녀학교가 이제 가서 지켜보니까 거기는 이제 양성이 아니라 체험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체험 그냥 해보고 싶어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때 몇 개인가 했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저희는 이제 양성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녀학교 설립해서 3기 하고 어촌계장 마치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유네스코 그 본인으로 갔다 오고 그래서 협회 지금 운영하는 거고요. 그때도 한 어촌계장 몇 년 하십니까? 4년. 4년에. 4년 임기보다. 예. 그 해녀는 몇 세부터 작업을 하실 때? 해녀는 제가 32살 때에 32살 때 이제 시작을 했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거고 그 회장님은 그러면 법한리에서 태어났습니까? 예, 법한에서 태어나도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물질을 유독히 저희 그 또래들이 다 이제 그 초등학교 갔다 오면 바다에 가고 이렇게 그 놀이가 그거니까 이렇게 해도 그 제 그 우회로 언니가 한 10살 위에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이제 굳게 키워야 된다고 이제 다리 이렇게 이제 뭐 부서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바다를 못 가게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해서 저는 바다를 못 갔습니다 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32살 때 결혼 스물에 예 스물에 시집가고 스물에 아들 낳고 23살에 둘째 아들 낳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32살 때 시어머니 따라 이제 물질을 시작했는데 한 5년은 이제 개구리춤 막 말 그대로 그냥 개구리춤 하고 1, 2년은 그냥 이 덕바에서 이렇게 태왁 만들어준 거 엎드적 놀고 이렇게 하면 오다가 시어머니가 이제 그 물건 자방오당 나가더래 이렇게 부어주면 내 이름으로 이제 그 물건을 뜨면 이제 돈이 생기더라고. 해서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생겨야 이욕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에서 저는 절대 그대 물질을 안 한다고 갔다 오면 이제 얼굴에 이제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이쪽으로 막 기미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눈순 밖으로. 그래서 그 모임이나 이렇게 동창 모임이나 이렇게 가면 왜 얼굴에 지도 그려왔냐 이렇게 막 물질하는 적을 모르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물질하는 게 상당히 천하게 여겨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학부형 회의를 하면 그 연년생으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제 큰애는 좀 학교에서 좀 내노랗게 좀 우뚝 선 이런 형태였고 또 작은 애는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더라고. 해서 큰아들은 이제 엄마를 학교에 오시는 거를 상당히 이제 희망을 해서 그 학교에 그 학부형 회의라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 모임을 가면 선생들이 그 뭐를 하느냐 직업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저는 농사 짓습니다 이렇게 하지 물질 한다고 절대 안 했습니다.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물질 그때만 해도 물질 하는 게 상당히 천한 직업으로 느껴가지고 숨기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진짜 사람들이 안 좋아할 만큼 그 해녀들이 막 이제 이렇게 그 자세를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 법한리 바다에는 어떤 물건들이 잘 납니까? 법한에는 뭐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물건은 나지만은 법한에는 그 많이 나는 게 소라, 그 범섬하고 우리 그 조간대 그 가해하고 이렇게 상당한 거리인데 그 아주 잘하시는 그 상군들이 한 5명, 그 다음에 계열이 있어요. 막 아주 잘하는 분, 그 다음 분 쭉 가게 이렇게 100명이면 실력이 100명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는 분들이 그 범섬하고 그 우리 그 마을 조간대하고 중간쯤까지 가요. 그래서 가뒀다가 그 해치하는 날은 한 150km, 뭐 180km 이렇게 소라가 많이 나니까 법한이 소라가 뭐 바다 가는 사람들이 이으면 상당히 물건이 좋다고 그쪽에 소라가 많이 나공해. 다음에는 이제 그 요즘은 그 또 전복도 좀 뭐 뜸하게 나는데 요 중간까지는 전복도 그 아주 많이 나그네 뭐 하루 뭐
그 해녀들 잡으면 막 200kg도 280kg도 나본 적이 있고 뭐 지금도 뭐 요번에 성게하는 날 뭐 우리 해녀 한 명은 이 전복을 10kg 잡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복도 다른 마을 비하면 하루에 뭐 해녀들 30-40명 들어도 하나도 안 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들면은 하여튼 전복이 그 괜찮게 나는 편이라서 뭐 평균은 안 해봤지만 저 할 때도 전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막 기피할 정도로 오늘은 떼지 말아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 전복이 많이 나는 바다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소라 저도 고맥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나고 해삼도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해삼도 그 내가 어촌계장 하기 직전에는 하루 막 한 1,500kg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그냥 막 난리 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바다어장 상당히 좀. 예, 제가 딴 마을에는 작업을 안 해봤지만 얘기 들어보면 그 법한 바다는 상당히 바다가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바다 밑에도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지상이 바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지상에 모래천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도 똑같이 모래천이 있어요. 또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그 밑으로 바다 쪽으로 쭉 가면 그 형태의 그런 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이거 큰 산은 아니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그래서 언덕바위가 있으면 그 밑에 가면 언덕바위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똑같이 지상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마도 빠를 겁니다. 그래서 중문 백사장을 제가 예를 들면 중문 백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래바다잖아요. 그 밑으로 쭉 다 모래.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납작하게 그 돌 조금씩 있는데 그쪽에는 뭐 물건 있어봐야 얼마 있지도 않고 거기 그래서 그런 데는 어장이 좀 작은 데고 우리는 상당히 고기도 많이 나고 그 뭐 고기 배들도 한 연암은 척 있는데 한 10척쯤 있는데 감히 뭐 잘하시는 분은 한 30-40만 원 또 뭐 못해도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매일매일 가서 그 범섬 옆에 보면 그 고기 어장도 아주 좋은 어장에서 법하는 바다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폐류가 많으려면 해조류도 많습니까? 먹이가 되는. 해조류가 많아야 서식이 잘 되지 아마도 예. 뭐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도 목숨 있는 사람 목숨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것도 목숨이라서 먹어야 사니까 이제 그 중간 밑으로 가면 바다가 아주 그 해조류도 형성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조간대는 뭐 해조류 없어진 지가 한참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저 오염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내가 연구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과거에 미역 작업하던 생각남수가 거기. 예, 미역. 예. 지금 올해도 미역이 그 해마다 미역이 희어차게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역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막 늦게 나가지고 미역 채취해가지고 저 해녀분들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너무 많이 해버리면 소라 먹을 양이 없다 해서 중간에 그만뒀는데 저는 이제 협회 일 바쁘고 해서 미역 작업 못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이제 이런 덕에까지 미역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물질을 못할 만큼 이렇게 많이 났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데는 먹을 미역도 안 난다는데 우리 바다는 먹을 미역이랑만 거쳐 못할 만큼 많이 나는 바다입니다. 거기는 해삼이 날 수 있는 게 어떤 환경이라도 있습니까? 그난 제가 볼 때는 그 바다가 이렇게 세 쪽으로 나눠 보면은 그 이제 해삼이 많이 나는 바다는 그 아주 이렇게 돌이 큰 돌, 작은 돌을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이 바다에 됐어요. 그냥 쭉 하게 그 형태가 똑같은 돌로 이렇게 쫙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큰 돌, 작은 돌 이렇게 해서 중간에 또 모래 이렇게 조금씩 모래 형성되고 풀이 형성되고 풀이는 해초류지 해초류가 형성되고 이런 데는
그래서 그 바다는 해섬을 많이 나는 바다로 우리가 해서 그 바다를 양식 바다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양식을 하는 데에서 1년 내내 이제 해녀들이 2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가을에 봄에서부터 이제 가을까지는 그 물대대로 한 5물에서 뭐 11물까지만 칙하고 또 여름에는 이제 또 계속 날 구별 없이 하고 왜냐면 여름에는 이제 그 헤엄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서 막 이제 따와버리고 이제 그때는 또 소라나 전복달 금체 기간이기 때문에 가둬야 되니까 그 바다 하나는 이렇게 관리하는 바다로 하고 뭐 다른 바다는 그냥 뭐 조간대도 개방하고 이렇게. 그러면 미역이 나고 우미 같은 거는 없고 우모는 옛날에는 내가 그 물질 할 때 보면 그냥 웅덩이 같은데 조금씩 이제 뜯어먹을 정도로는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마저도 안 나. 문도 없고 문어는 뭐 거기서도 꽤 잡히겠지. 문어가 그 전에는 문어가 너무 많이 났었는데 문어가 전혀 뭐 한두 명 그래서 그거는 뭐 포획하는 사람들이 이해가지고 막 포획해버리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방지 어촌계장만 할 때만 해도 내가 그걸 단속을 했기 때문에 한데 지금 뭐 그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어촌계장은 그런 분들하고 이제 남자기 때문에 막 같이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땜마들 해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수도 없이 막 잡는 거를 내가 보았는데도 이게 뭐 싸움하기 싫어서 놔두기도 했는데 그 개인이서 지상에서 포획을 해버리기 때문에 해녀분들은 뭐 잡는 게 불과 한두 마리 다루들면 예. 회장님은 거기 바다밭을 다 아시겠네. 예, 다 압니다. 예, 대강 그 이름도 있습니까? 예, 이름도 있습니다. 앞바당, 뭐 망다리 바당, 동바당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또 동쪽에는 동바당, 중간 바당은 이제 망다리 바당, 부두 쪽 있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많이 날 바다가 그래서 또 앞에 해군기지 인근에 이렇게 붙어 있는 바다는 앞바당. 그래서 저쪽 서쪽으로 가면 크게 이렇게 거기가 그 지상에 보면 크게 그 커피숍들 형성되고 하는데 큰 엉장 닮은 데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그 여보고 이제 여보고 뭐라고 하냐면 섰다움. 서쪽의 담이다 이 얘기라 해. 석담. 섰담. 이제 사람들이 말을 이제 옛날 말은 늘려서 요즘은 줄여 걷지만 옛날은 늘려서 걷기 때문에 섰다움. 이제 동쪽으로 오면은 이제 또 우리 그 타리장 있는 쪽에 보면 또 그렇게 생겨 있는 게 타리장 쪽에 있는 데가 이렇게 크게 돌이 그 섬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처럼 생겨가지고 거기 오면 동따움, 그겁니다. 그 담이라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담은 이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쌓여 있는 거.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둥그러 다니는 것도 있고 지상에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상에 돌 둥그러 다니는 것처럼 밭담 둥그러 다니는 것처럼 밭담은 뭐 이렇게 진열하니까 그렇지만은 너저분하게 널어진 데 있잖아요. 딱 그거 계산하면 돼. 담들이. 예. 그래서 거기에 해산물이 막 붙어 있어 맛이.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 예, 사이사이도 있고 이제 보살리는 데도 나오고 돌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 뭐 막 크게 엉이 있거나 이런. 엉도 있습니다. 엉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산해강 보면 작은 굴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책상 아래 이렇게 굴처럼 돼 있고 이것이 돌이다 하면 박혀 있는 돌도 자연적으로 박혀 있는 돌도 있고 굴러다니는 돌도 있고 그 사이에 잔돌도 이렇게 박아져 있고 그래서 이런 엉 있을 데는 이렇게 보면 전복도 이제 탁탁 붙어 있고 뭐 고기도 엉에 막 많이 살고 그렇게
농사도 짓습니까? 예, 뭐 밭수원하고 이수가 예. 그 바다일하고 농사일 비교하면 어떤 점이 차이가 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밭일은 내가 자유롭게 숨을 쉬고 두 발로 걷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뭐 자유자재로 하는 게 지상에서의 농사일이고 바다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변의 세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서 4-5시간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생활을 하거든요. 지상에서는 이제 두 발로 걷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머리가 먼저 들어가는 형태를 4-5시간 하다 보니까 이제 위도 거꾸로 이제 해야 되고 모든 이제 그 생리 현상이 거꾸로 이렇게 되는 형태라 가지고 아침에 이제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생활을 4-5시간 하고 나옵니다. 그 수압은 전혀 인지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래도 물속이기 때문에 수압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수압 인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압 인지 됩니다. 그 사람 구조는 똑같은데 사람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2m만 들어가면 수압으로 머리도 땡기고 귀도 땡기고 이 물도 몸도 차서 들어가지 못해 막 땡겨서 이제 팍 이제 이렇게 머리도 뒤에 위에서 뭐로 막 묶어그리 막 땡기는 것처럼 수압이 막 느껴지거든요. 우리도 한 13m를 들어가면은 그래도 13m인데 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어촌계장 할 때 그 배를 가요. 배가 이제 거기서 떨어져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배에 몇 메다냐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기 13m입니다, 8m입니다, 7m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범섬 갔을 때 그 배로 재보라고 해서 13m에서 물질을 할 수 있겠다. 물질을 거기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몇 메다니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13m라고 해서 15m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도 13m 이상만 들어가면은 막 이제 키도 막 뚱뚱뚱뚱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머리도 막 뻐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를 쿵 불거든 말씀 물속에서 제가 이렇게 해녀들은 그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물속에서 이게 숨 쉬는 거라 말씀 쿵 하면 이제 이거 열립니다.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그 수압 없는 게 아니라 수압이 있습니다. 수압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자기만의 그 수압을 느낄 수 있는 게 인지가 됩니다, 몸에. 그 가치들 작업 들어가는 것이 뭐 일반적이지만 그 자기만 작업하다 보면 떨어져 있으면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건 어떻게 인지합니까? 그는 그냥 눈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어디구나 뭐 그 우리는 저 범섬이 있어가지고 큰 섬하고 작은 섬이 이제 어느 지점 오면 이렇게 벌어지고 어느 지점 가면 이렇게 막아지고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지점 왔구나. 이제 우리는 그 범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밑에 돌이 밑에 여가 이제 어느 여에는 어디까지 와졌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 막 밑에 가는 사람들은 범섬으로 그렇게 좀 인지도 하지만 그 보통 해녀들은 다 물속에 그 여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책상이다 하면 내가 요 책상을 넘어가면 물이 좀 막 더 세게 가거든 마서 물이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한 카트 올라오면 물이 덜 가고 한 카트 내려가면 물이 더 가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 열을 넘어가면 안 되겠거니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더 내려가지 않고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네. 어떤 곳에는 물이 막 빨리 흐르기 때문에 그쪽에는 가지 안 하고 뭐 주의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질할 때는 물이 뭐 50% 간다 그러면
아 여기는 물건이 없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서 잡고 싶다 해서 또 요쪽에 한 파트 더 내려가면 물이 막 쫙 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물건을 많이 잡으려고 가도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거나 하면 못 가는 게 요쪽에 있는 바다. 예, 이렇게 해서 또 물때 따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물때 따라도 뭐 한 14물, 15물, 한 4물까지 이렇게는 물이 막 좋으니까 그렇게 막 안 가지만 근데 가을에나 이제 그 성게할 6월에나 이럴 때는 이변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뭐 물이 안 갈 그 날짜인데도 엄청나게 물이 냇물처럼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는 이제 다슬랐는데 이거 떼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휘어서 올라온 적도 어느 해 한 번 있었나니